언제까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뭇거리며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남이 규정해 놓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언제까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 속에 가슴을 치면서 살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다. 72세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이경자의 말처럼 매일을 인생의 클라이맥스로 살자.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40대에 도전해서 성공한 부자들, 지은이 유동효, 발행 유노북스, 발행일 2018년 7월 9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대기만성형 부자들에게 배우는 40 이후의 성공 비결. 45세의 미래산업 창업, 한국기업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정문술, 65세의 프랜차이즈 제국 KFC를 세운 커넬 샌더스, 41세의 김밥 하나로 2년 만에 연매출 130억 원을 올린 김승호, 40세의 토스트 노점으로 연봉 1억을 달성한 김석봉, 36세의 알리바바 창업, 세계 18위 부자가 된 마윈. 어떤가요? 이들이 40 이후 뒤늦은 나이에 도전해서 성취한 결과는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공하기 전에는 주위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처럼 평범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인생 초기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혹은 내 주제에 어떻게 하고 미리 포기하고 도전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책에는 40대 이후 자신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숱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중장년에 이르러 비로소 결실을 맺은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뒤늦게 자신만의 삶을 깨달아 성공의 길을 개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들이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커넬 샌더스. 40세에 독자적인 닭 요리법을 개발. 경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51세에 무일푼이 됨. 1008번의 거절 끝에 1009번째 후원을 얻음. 65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탄생시킴. 100개국 13,000개 매장을 거느림.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가 안 계실까?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났을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다. 어린 시절의 불우한 경험은 용기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매우 불우한 환경을 타고났지만 높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었다.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화투로 날리기 일쑤였다. 그가 살던 단칸방은 매일같이 동네 노름판이 되어 늘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아버지는 돈을 잃는 날이 많았다. 돈을 잃으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폭행했다. 김창욱은 누가 봐도 견디기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으나 그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소통 강의를 통해서 자신처럼 불우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낮은 자존감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타고난 끈기와 긍정의 힘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하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함. 10세부터 농장에서 일함. 여러 직업을 거치며 51세가 되어 비로소 사업을 시작.
1년 만에 파산을 맞아 수중에 105달러만 남음. 1008번의 거절 끝에 1009번째의 투자자를 만남. 6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 위 이력을 보면 그는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을 듯 싶다. 10번, 20번만 거절을 당해도 마음이 위축될 텐데 1008번의 거절이라니. 게다가 남들은 은퇴해서 뒤로 물러나 있을 나이인 65세가 되어서야 사업을 시작하다니. 이 사람의 이름은 커널 할랜드 샌더스다. 커널 샌더스는 어릴 때부터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았다. 쉽지 않은 인생살이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자기만의 사업을 구상. 51세에 드디어 레스토랑을 시작했다. 그 레스토랑은 1년 만에 파산하고 만다. 하지만 그는 수없이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요리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008번의 거절과 수모 끝에 마침내 투자자를 찾아내어 65세에 자신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51세에 사업에 실패하고도 재도전할 수 있었던 비결. 1008번이나 거절당하면서도 1009번째에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 그 재도전의 끝에 큰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수많은 좌절과 거절을 겪으면서도 초인적인 도전으로 극복한 샌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그 어느 것도 하찮지 않다. 커넬 샌더스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돈을 벌게 되자 그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돈을 버시느라 동생들은 내차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일하러 가셔서 며칠씩 안 들어오실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사냥이라도 해서 동생들을 먹여야 했어요. 10살 때는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대수학이 나를 격퇴시켰다라는 걸로 보아 수학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그 후 샌더스는 의붓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났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목마를 그리는 페인트 공이었다. 그의 나이 13세 때였다. 14세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이어서 철도 공사 직원으로도 일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소방관을 하며 통신으로 법을 공부했고 철도 노동자, 보험 판매원 등을 했다. 보트 회사 비서관, 상공회의소 비서직, 타이어 판매원 등 젊은 시절의 샌더스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많은 직장을 전전했으니 샌더스의 젊은 날은 낭비한 시간들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기꺼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시도해야 하는 상황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런 면에서 노동과 세일즈로 심신을 단련한 젊은 날들은 고단하기는 했지만 결코 헛되이 낭비한 세월은 아니었다. 통신으로 공부한 법률 지식도 훗날 여러 번의 분쟁 때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다양한 직업에서 일한 경험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거절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었다. 예기치 못한 갖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임기응변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맨 처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겪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은 그게 어떤 것이든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자. 벌써 여러 번 이직을 했다고 위축되지 말자. 실패를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 40의 나이인데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자.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날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자. 과거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게 큰 힘이 된다.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나이테를 만들어 간다. 시작, 경험, 좌절, 다시 일어섬, 또 다른 어려움, 극복, 그리고 성공.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얻은 깨달음은 인생의 지침과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나를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다.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커넬 샌더스의 사업은 51세에 완전히 파산했다. 잠시 낙담했지만 그는 곧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을 믿었다. 자신만의 치킨 요리법과 양념 비법은 독보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자신의 요리법을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낡은 트럭에 압력솥 하나만 싣고 요리법을 사줄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 하지만 샌더스는 찾아가는 식당마다 귀찮은 잡상인 취급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웬 노인이 찾아와서 이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치킨 요리법 대신 새로운 치킨 만드는 법을 사라고 하니 들어줄 리 만무했다.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했다가 본론을 꺼내면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때로는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커넬 샌더스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치킨 요리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은 끊임없는 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프라이팬으로 닭을 요리했다. 샌더스는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조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양념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 압력솥을 이용한 조리법을 개발했다. 자칫 압력솥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무수히 반복한 끝에 가장 적당한 압력, 가장 적절한 조리 시간, 가장 알맞은 기름의 양 등을 표준화하여 완성한 것이다. 커넬 샌더스는 사업자들에게 수없이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드디어 동역자인 피터 허먼을 만난다. 그리고 웬디즈 올드 패션드 버거즈의 창립자인 데이브 토머스의 후원을 받아 패스트푸드계의 혁신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1009번째 도전이 맺은 결실이었다. 샌더스는 가맹점을 찾아 미국 전역을 다녔다. 때로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사막 도로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사막에서 홀로 바라본 밤하늘의 별빛은 과연 어떠했을까? 언젠가 자신이 세운 사업의 가맹점 수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란 것을 샌더스는 상상이라도 했을까?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축사는 명연설로 유명하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단 한마디 문장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Never give up.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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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아무 문제도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의 인생만이 멋진 것은 아니다.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굴곡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마침내 성취하는 성공. 그 성공의 맛은 평탄할 때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짜릿한 행복감일 것이다.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성공이라는 열매를 취할 때까지.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마윈. 30번의 면접 실패, 군입대 거부당함, 경찰 지원 탈락, 36세의 알리바바 창업, 40세부터 흑자 전환, 2017년 현재 369조 원의 자산 소유.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실패자로 끝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떤 이는 너무나 간단히 성공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내면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쟁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0대에 이르는 동안 당신은 어떤 성공을 이루어냈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큰 돈을 벌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성공인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큰 돈이란 과연 얼만큼의 돈을 말하는 것인가? 연봉 10억 원인가? 통장에 100억 원이 있으면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1000억 원은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당신이 셀러리맨이라면 이렇게 큰 액수의 부를 소유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단순히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박한 목표조차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직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인간관계를 견디지 못해서 직장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그럴 용기가 없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더라도 과연 지금보다도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그룹의 대표이사 마위는 2017년 현재 재산 369조 원으로 중국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18위의 부자다. 하지만 그도 인생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었다. 거듭된 실패와 좌절로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런 마윈이 어떻게 초기의 실패를 이겨내고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현실이 누추할수록 미래의 나를 신뢰하라. 마윈의 할아버지는 반혁명 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마윈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마른 체형과 작은 키, 못생긴 외모 때문에 외계인이라는 놀림을 받았다. 공부도 못했는데 특히 수학에 재능이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 입학 성적이 낮은 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떨어졌다. 고등학교를 재수해서 겨우 들어간 마위는 당연하게도 대학 입시에서도 낙방하고 만다. 제 인생 초기는 낙방의 연속이었습니다. 군대 입대도 거부당했고 경찰 면접도 떨어졌죠. KFC, 호텔 입사 시험 등 30번 넘는 거절을 맛보았죠. 뭘 해도 안 되던 마윈이 처음 취직한 곳은 잡지사였다. 그는 그곳에서 책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것도 아버지의 소개로 가까스로 얻은 직장이었다. 만약 마윈이 첫 직장에 입사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평생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알리바바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마윈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떤가? 당신 역시 스스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 지금의 당신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인생 초기 10대와 20대를 지독한 패배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마윈. 그는 그 울분을 주먹으로 풀었다. 학교에서 그는 늘 싸움꾼이자 문제아로 불렸다. 하지만 마윈은 자기의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재수에 도전했으나 여전히 수학은 19점, 또 낙방이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재도전할 때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다. 게으름, 빈약한 자본금, 소심함, 시류를 읽지 못하는 판단력, 부족한 말솜씨 등.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있는 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돌파해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도전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장벽이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된다. 삼수를 준비하던 마위는 한 선생으로부터 만약 네가 시험에 붙으면 내가 성을 갈겠다는 모욕까지 들었다. 하지만 마위는 이판사판으로 수학에 매달렸다. 수많은 수학 공식을 외워서 120점 만점에 79점을 얻어 삼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조금은 운도 따랐다.
그의 성적은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신설된 항저우 사범대학 영문과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도 그 과가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인생 역전의 맛을 본다. 영어 강사로 꽤 인기를 얻은 것이다. 마윈이 10대와 20대 초기에 거듭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신념 때문이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마윈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히면 도망가는 대신 맞서 싸우는 아이였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의 왕따, 30번의 구직 실패, 대학 입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실패를 이겨내는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평생을 걸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는가? 하지만 명심할 것이 하나 있다. 지금의 방황과 고민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자신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마라.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나를 신뢰해 줄 것인가? 현실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의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라. 그것이 40대의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당신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이다. 모두가 좋아하는 방안은 휴지통에 버려라. 기회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자기가 기회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불확실한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방안은 휴지통에 버리세요. 마윈은 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잘 나가고 있을 때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안정적인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번역 회사를 차렸다. 항저우 최초의 번역 회사였다.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한 달 사무실 임대료가 2,000위안이었는데 첫 달 수입이 700위안에 그쳤다. 적자였다. 하지만 마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다고 믿고 매달린 결과 최고의 번역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마윈은 36세에 생소한 분야에서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시작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예견했다.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비해 기업 간 전자상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마윈은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3년 만에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다.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만큼 그 분야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그 분야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서 답하는 것일 뿐이다. 더군다나 불확실한 분야에 뛰어든다면 사람들의 조언은 그만큼 더 부정적일 확률이 클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중심이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하되 과연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마윈은 초기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확신했다. 이 말은 곧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섰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당신에게 마윈은 이렇게 조언한다. 90%가 찬성하는 방안이 있다면 나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을 것이고 그 기회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 초기의 실패를 인생 후반의 밑거름으로 삼아라.
칼 필레머는 그의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에서 실패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준다. 모든 삶이 정각에 출발하는 것은 아니야. 모든 삶이 정각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겠니? 불리한 패를 쥐고도 2배로 내기를 걸 수 있겠니? 칼 필레머. 그렇다.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조금 앞서 출발하고 누구는 조금 뒤처져서 시작하기도 한다. 출발이 다 다르듯이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도 다 다르다. 하지만 필레머의 말처럼 그래도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결승선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기에 실패라는 불리한 패를 쥐었다면 2배로 열심히 뛰면 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숨이 턱에 차서 곧 죽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은 2배로 뛰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월남전 참전으로 난청이라는 후유증을 얻은 피자 애땅의 공재기 회장. 그는 49세에 군복을 벗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외식업 창업 이듬해 IMF 사태를 맞았다. 이미 출발도 많이 늦었는데 거기에 금융위기까지 겪게 되니 그의 사업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마케팅으로 승부했다. 월남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은 그를 강하게 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다. 드디어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피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마케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 결과 전국 800여 매장에서 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김승호는 미국으로 이민 간 후 20년간 담배 코너, 컴퓨터 판매, 유기농 식품점 등의 사업을 했지만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고 원형 탈모증까지 얻었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패배는 아닙니다. 그렇다. 실패와 패배는 다른 것이다. 실패는 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돌멩이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벗겨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인생길에서 언덕을 만난다고 오르기를 포기할 것인가? 언덕 한 개를 넘었더니 또 다른 언덕이 나온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것인가? 20년간의 실패, 그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 하나 없는 먼 나라 미국 땅에서 실패를 이겨낸 김승호는 김밥 장사로 연매출 130억 원을 달성했다. 40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당신은 얼마만큼의 실패를 했는가? 1008번의 거절과 실패를 경험한 샌더스를 보라. 실패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한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호되게 단련시켜주는 성공의 밑거름이다. 40 이전의 삶은 아직 반환점에도 이르지 않은 시간이다. 이제 당신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서야 한다. 인생 후반전의 승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40대의 도전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유동효님은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하다 40 이후 자기 개발 강사를 포함해 영어, 작사, 작곡 등 다양한 분야의 멀티플레이어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40대를 시작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1000여 건에 이르는 성공학 책과 자료들을 조사했고 대기 만성형 부자들의 사례와 노하우를 분석해 이 책에 담았습니다. 책 속의 대기 만성형 부자들의 공통점은 인생 전반부에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연속해서 겪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끝까지 도전한 결과 결국 성공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승호 회장, 손정희 회장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고난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부자들의 이야기는 읽는 것만으로도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의 가능성은 누구도 정확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신뢰하고 끝까지 도전해 나갈 때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책 속에는 40대에 도전한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까지 흔히 늦은 나이라 생각하는 시기에도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단정 짓는 게 아닐까요? 도전하는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